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다뤄보고 싶은 책은 TSMC, 대만의 파운드리 반도체 업체죠. 파운드리에서는 삼성전자보다도 월등히 앞서가는 그런 강자인데, 이 기업은 왜 강한지, 책 제목은 TSMC 세계 1위의 비밀입니다. TSMC가 왜 강한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된 내용이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린 흥헌, 대만 하이테크 전문 저널리스트이고 칩 스페셜리스트인데요. 기자로서 굉장히 심층적인 저술을 한 것 같아요. 먼저 이 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팹립스, 파운드리,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용어들이 나오는 기초적인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이걸 좀 이해하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팹리스는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만 하는 회사죠. 제조는 외부에 맡깁니다. 아웃소싱. 어디에 맡기느냐? 파운드리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 회사는 이제 설계는 하지 않습니다. 이 설계 업체인 팹리스가 설계한 반도체 제품을 위탁받아 가지고 이를 위탁 생산하고 공급하는 그런 업체죠.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 그러니까 팹리스는 설계만 하는 회사, 파운드리는 이 설계의 도면을 받아서 위탁 생산하는 업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 2021년 이 책이 이제 거론한 통계가 조금 시간은 지난 통계인데요.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대만 파운드리 산업이 세계 시장의 6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강자죠. 강자인데 그 중에 이 TSMC의 점유율이 53%예요. 그러니까 세계 1위 강자라는 게 이 숫자에서 나타나는데 특히 7나노 이상의 최첨단 공정은 TSMC가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강자입니다. 저희 삼성전자도 여기에 뛰어들었습니다만은 지금 파운드리 부분에서 TSMC를 추격하는데 좀 애를 먹고 있죠. 그럼 TSMC는 왜 강한가? 이 책에서 소개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좀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입니다. 우리하고 조금 다른 측면인데요. TSMC는 이름 자체가 타이완 반도체 제조회사인데요. 이 국영기업은 아니지만 대만 정부의 출자로 설립이 됐고 또 꾸준히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타이완 정부의 산업 정책이 이 반도체 산업의 성장에 기여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TSMC가 지금 대만을 지키는 기업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중국과의 그런 위기 국면 속에서도 TSMC가 세계적으로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자산이지만 국가 안보에도 도움이 되는 자산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용을 쭉 정리해 보니까 이 회사는요. 고객에 미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뭐 설계해서 삼성전자처럼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제품을 만드는 이런 일을 안 하고 있잖아요. 설계 회사가 도면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그런 파운드리 기업이죠. 위탁 생산하는 기업인데 고객에 미친 기업이에요. 그래서 거의 고객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고객이 주로 애플 많습니다만 예를 들어보면 애플, 엔비디아, 퀄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아마존, 알파벳, 뭐 ARM 등인데 지금 가장 큰 고객이 애플이에요. TSMC 최대 고객이 애플인데 전체 매출의 26%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거의 TSMC는 애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TSMC의 전략이 고객과의 동맹을 맺는 전략인데 특히 주요 기업인 엔비디아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는 ASML, 시놉시스, 그다음에 TSMC 사자의 협력은 거의 뭐 TSMC의 대동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고객하고 밀접하게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인 삼성과 인텔이 파고들 틈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라고 저자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SMC는 다시 말씀드리듯이 위탁 생산만 하기 때문에 자체 제품을 생산하지 않아요. 스스로 설계한 제품을 생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객과 경쟁 관계에 서지 않습니다. 이게 삼성전자하고 좀 다른 점이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고전하고 있는 점인데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는 메모리 칩을 설계해서 생산하고
또 스마트폰도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데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에 위탁 생산을 맡기기가 좀 어려운 거죠. 애플과 경쟁하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에서. 근데 그 애플의 제품 설계도를 줘서 그 대신 거기 들어갈 칩을 제조하게 해달라, 이런 것들을 애플이 삼성전자에 할 수 없어요. 왜? 애플과 삼성전자는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TSMC의 경우는 고객하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자체 브랜드를 가진 제품이 없습니다. 그냥 위탁 생산만 합니다. 이런 점이 강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하고 TSMC 관계가 상당히 끈끈해져서 고객사들은 TSMC가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자체적인 기술 이전을 해주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동맹을 맺고 있다라고 저자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고객에 미친 기업이라는 점에 대한 얘기인데요. 또 그러다 보니까 또 TSMC도 고객에 의존하지만 애플 같은 고객사들도 TSMC에 다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SMC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TSMC는 이 고객사들이 위탁 생산, 뭐 주문 생산을 맡기니까 고객사들이 갑이긴 하지만 위치상 갑의 위치에 있지만 어, 자신들한테 더 철저하게 의존하도록 하는 전략. 고객이 설계도면을 줘서 생산해달라고 하는 것들을 잘 생산하고 또 서비스도 해서 TSMC 아니면 이런 제품을 생산할 수 없는 식으로 해서 고객사들이 TSMC에 더 철저하게 의존하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 가장 만족하는 위탁 생산 공장이 되자, 이런 포지셔닝, 이렇게 위치를 잡으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면은 가상 공장을 만들어 놓고 고객사가 필요할 때마다 패스워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 TSMC 전산 시스템에 들어가서 현재 웨이퍼가 얼마나 어떻게 생산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요. 또 고객이 뭐 어떤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 TSMC 엔지니어가 고객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고, 특히 이제 이 고객에 미친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고객한테 굉장히 뛰어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TSMC에 의존하게 하려고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고객을 위해서라면 불구덩이라도 뛰어드는 문화다, 이렇게 저자는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1999년에 9월 21일 대만에 대지진이 일어났었죠.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때 TSMC가 있는 신주과학단지도 지진의 피해가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 엔지니어들이 자신의 안위보다 고객의 제품을 걱정하면서 그날 밤에 바로 회사로 달려가서 장비를 공장 밖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 결과 굉장히 짧은 시간인 2주 만에 공장을 완전 복구해서 고객들의 신뢰를 더 얻은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은 거의 고객에 미친 기업이다. 이게 사실은 삼성전자에 이런 문화가 있을까? 뭐 이건 제가 이제 속단하게 이릅니다만은 이런 점은 삼성전자가 배워야 될 점, 추격하는 입장에서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 삼성전자에도 이건희 전 회장과 지금 또 이재용 회장의 리더십이 있지만 TSMC는 모리스 창이라는 창립자의 글로벌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한 것 같아요. 이 모리스 창이라는 사람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 미국 회사죠. 그래서 반도체 부분 부사장에 이어서 성과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그룹 전체 부사장을 역임해서 이 글로벌 기업인 미국 기업에서 경험을 많이 쌓은 그런 반도체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제 대만 정부에서 제안을 하죠. 대만 산업기술연구원장 등을 맡아달라 하니까 이 제안을 수락해서 1985년에 대만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987년 2월에 이 파운드리 사업, 그러니까 위탁 생산만 받아서 하는 사업이 미래가 있다고 보고 이 파운드리 기업인 TSMC를 창업한데요. 이 앞에 말씀드렸죠. 대만 정부의 지원이 굉장히 초기부터 많았다. 근데 역시 모리스 창도 거기에 화답해서 TSMC를 설립할 때 우리 기업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런 기업이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초기부터 굉장히 정부와 국가를 생각하는
그런 창업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이 특징이고요. 이 모리스 창이라는 사람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이 많은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TSMC가 강한 거는 왜 강할까? 그 중에 하나가 이 미국식의 기업 관리 시스템, 글로벌 기업 관리 시스템과 이 아시아 기업의 특유의 근면성, 이 두 개가 겸비돼서 조화를 이루면서 TSMC가 강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하는 방식의 이슈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론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그 책에 나온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 부지런히 초과 노동을 하면서도 인건비가 낮다는 거죠. 직원들의 인건비가 낮다. 이게 경쟁력이다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TSMC가 10나노 공정 기술에서 경쟁사를 따돌리고 우위를 차지한 것은 이 연구개발 사업부도 24시간 3교대를 일을 한다고 그래요. 쉬지 않고 그렇게 근무하는 이제 직제 조직 이름이 나이트호크 부대인데 이 나이트호크 부대라는 거는 R&D 인력, 연구개발 인력 400여 명에게 기본급 30%를 추가 지급하고 성과급 50% 지급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24시간 3교대로 일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경쟁력이 있다. 저자는 평가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이슈가 좀 있죠. 이렇게 낮은 인건비를 주면서 24시간 3교대로 일하게 하는 게 이게 좋은 기업 문화인지 바람직한 일하는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져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삼성과의 경쟁이니까 결국 우리가 삼성전자는 메모리 칩 분야에서 1위이지만 이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TSMC가 독보적인 1위잖아요. 특히 이제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삼성이 TSMC를 추격하는 입장인데 이 둘의 경쟁이 어떻게 될지 에 대해서 이 저자는 삼성은 위협적인 상대지만 존경할 만한 상대는 아니다. 이 파운드리 경쟁에서 삼성이 TSMC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삼성이 연구개발과 투자 규모를 더 늘리지 않는 이상 격차를 좁히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연구개발과 투자 규모를 많이 늘리면 격차를 좁힐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로도 받아들여지기도 하네요. 또 TSMC의 세 가지 경쟁력 저자 얘기입니다. 경쟁력은 기술, 또 제조, 고객의 신뢰, 고객에 미쳐있는 기업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고객의 신뢰의 세 가지인데 삼성이 TSMC의 기술, 제조는 따라잡을 수 있겠지만 고객의 신뢰, 거의 고객에 미친 기업, 고객에 대한 서비스에 올인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고객의 신뢰에서는 TSMC를 넘어서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저자의 얘기에 근거해서 보면 삼성이 지금 기술, 제조에 집중해서 TSMC를 추격하고 있다면 그 뒤에 가려져 있는 이 고객과의 거의 동맹 관계인 이 끈끈한 고객과의 관계, 고객의 신뢰 이 부분은 한번 삼성이 들여다볼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이 이 고객의 신뢰를 얻는 TSMC만큼의 끈끈한 거의 동맹 수준의 고객과의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지도 추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저자 린 흥원은 대만 반도체 산업이 직면한 최대 위기는 인재 부족이다. 지금 뭐 학생도 적고 교수 초빙도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만 반도체 산업이 가지고 있는 이제 위기 요인이죠. 이 점에 있어서 인재 부족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한국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학과에 학생들이 많이 몰리지 않고 그런 점에서는 이제 공통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TSMC 세계 1위의 비밀이라는 책을 요약해 드렸는데요. 물론 저자의 얘기입니다. 또 여러분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데요. 다만 TSMC가 특히 파운드리 부분에서 삼성이 추격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 기업은 이렇게 강할까 하는 점에 궁금했는데 그 강한 점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했다는 점이 이 책의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